여기서 해제된 거래를 제외하면 21년 고점 대비 중도금 대출이자와 옵션, 확장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잔금 대출 비율에 따라 데이터로 분석한 정확한 부동산 정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부동산 TV의 부동산 캡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분양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에 분양받을 때 대출에 따라 필요한 현금, 실거래 데이터로 분석한 투자 리스크, 장단점 분석, 입지 분석, 청약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총 707세대 중에서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하고 185세대를 26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합니다. 입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5호선 양평역이 위치해서 도보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중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고 인근에 롯데마트, 코스트코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주변에 백화점을 비롯해서 편의시설이 많고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영등포구 내에 신길 뉴타운이 있고 양평역 인근으로는 영등포자이를 비롯해서 조금씩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5984 물량 전 타입에서 16층 이상 중고층은 조합원에게 배정되어서 추천 기회가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저층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급 세대 수는 59, 84 두 가지 타입 185세대로 특별 공급 87세대, 일반 공급 98세대로 많지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 지역 분양에서 185세대의 물량은 청약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분양 가격은 전체 평균이 평당 3,422만원, 확장비를 포함하면 3,502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1,800만원 후반에서 2,600만원대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보신 것처럼 욕실 옵션이나 마감, 가구,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 가격을 추가하면 비용이 2천만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에서 추가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등포자이 인근 지역에는 주로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21년에 입주한 영등포 중흥 S클래스나 20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물레 에듀 플라츠가 있지만 308세대와 263세대로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중흥 S클래스 5구 타입은 거래는 없고 호가는 10억 5천에서 13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4 타입은 22년 3월에 17층 13억 원 한 건이 거래되었고 호가는 12억 2천만 원에서 15억 원입니다. 이편한 세상은 5구 타입이 9억 9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실거래는 없습니다.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보았을 때 호가는 높게 형성하고 있지만 세대수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실제로 거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구축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94년에 입주한 당산이가 현대 82 타입은 21년에 11억 3,900만원, 평당 3,797만원에 실거래되었고 22년에 두 건이 평당 평균 3,883만원으로 실거래의 정점을 이뤘습니다. 이후 23년에는 9억 8,500만원, 평당 3,283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03년에 입주한 물레 힐스테이트 84 타입은 21년 평당 4,402만원에서 22년 한 건이 평당 3,303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물레자이 84 타입은 21년 평당 4,376만원까지 거래되었지만 23년에는 11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다만 23년에 한 건의 거래는 1층으로 층별 효용 비율과 호가를 고려했을 때 낮게 거래된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의 신축과 구축의 실거래를 분석해보면 84 타입의 평당 평균 3,334만원, 59 타입의 평당 3,510만원의 분양 가격은 세대수와 브랜드, 건축 연한을 생각했을 때 신축과 2000년대 구축보다는 높은 시세를 보이면서 지역 대장 아파트로 시세를 이끌 것입니다. 다만 구축이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고 주변에 신축이 추가로 공급된다면 수요에 대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시세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격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점 가격까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범위를 넓혀 동일수급권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양천구 신정과 신도림, 물레, 당산, 신길 뉴타운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같은 행정구역인 영등포의 신길 뉴타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신길 지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곳으로 한때 줍줍 아파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보라매 SK뷰 아파트와 레미안 에스티움, 신길 센트럴자이 등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7호선 보라매역과 신풍역 인근으로 최근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되었고 이후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비스타에코, 도서관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전에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최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영등포의 뉴타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의 분양가격을 고려했을 때 9억 원 초과로 특례 보금자리론 등이 불가하다면 비교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길 뉴타운이냐 영등포 자이냐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목동, 여의도까지 수요층이 일부 겹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길 뉴타운의 실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모든 실거래를 모아서 분류했습니다. 먼저 5구 타입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21년 실거래는 49건으로 여기서 해제된 거래를 제외하면 46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이때의 실거래 가격 평균은 12억 6,173만원으로 여기에서도 레미안 에스티움이나 보라매 SK뷰,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이 조금 더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에는 해제분을 제외한 20건이 평균 8천만원 정도 낮아진 11억 8,586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가 10% 정도 낮게 거래되었듯이 22년과 23년에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상거래나 직거래가 이전보다 시세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23년의 경우 3월 3일까지 신고된 실거래로 17건이 평균 9억 4,353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해제 물량과 직거래는 없지만 1층과 2층이 시세보다 5% 정도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엔 84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에는 해제된 한 건을 제외하고 44건이 평균 15억 4,929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에는 20건에서 해제된 거래 3건을 제외한 17건이 13억 4,640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23년에는 10건이 평균 11억 7,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저층 거래가 없어서 눈에 띄는 가격은 없습니다. 신길 뉴타운의 5구 타입과 84 타입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5구 타입은 22년이 21년 대비 6.01% 하락하였고 23년에는 22년 대비 20.4% 하락하였습니다. 23년에는 21년 고점 대비 25.2% 하락하였습니다. 84 타입은 22년이 21년 대비 13.1% 하락하였고 23년에는 22년 대비 12.9% 내려갔고 23년에는 21년 고점 대비 24% 하락하였습니다. 5구와 84 타입 모두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22년과 23년에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유난히 22년부터 큰 하락을 보인 것은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15년, 16년에 분양할 때 청약에서 대부분 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19년과 20년 입주 이후 이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2년 거주 이후 높아진 시세로 투자 수익을 회수하고 이탈한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가 크게 높아지기도 했고 입지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다소 늦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매도인과 들어오려는 매수인으로 인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량을 보이면서 시세 하락이 동반되었습니다. 입지가 좋고 점점 인프라를 갖추는 신길 뉴타운이지만 이러한 좋은 입지는 오히려 인근의 마포, 당산, 신정, 신도림, 목동 등과 수요 공급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뉴타운급으로 개발되는 것에 비해서 아래 위로 구로나 신도림, 대림 등이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안산선과 도시계획상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길 뉴타운의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양평역 인근의 영등포 자이도 주변 인프라 구축과 지역 개발이 없으면 시장의 확장성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분양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신길 뉴타운의 고점 대비보다는 저렴하지만 수요층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신길 뉴타운 현재 시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 가격과 다소 높은 옵션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정도의 실거래가 되어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나와 있지만 서울 영등포구의 규제지역 해제와 이번에 법 개정된 부분이 소급 적용되어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도 없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없어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아서 비교적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지원 가능한데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분양받을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담보물이 없어서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해서 신용대출이나 차용 등으로 잔압해야 합니다. 중도금도 전체 분양가격 중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60%까지 전액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액대출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도 수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때 중도금 이자를 포함해서 후치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최근에 규제 하나로 적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 상관없이 LTV 80% 최대한도 6억 원까지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 보금자리로는 아직까지는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26년에 잔금을 납입할 때 특례 보금자리론 제도가 연장해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분위기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때 이자 부담이 높아서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럼 대출 비율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을 평균 분양가격인 8억 4,232만원으로 잔금 대출 최대 70%로 받는다고 했을 때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1차 2천만원과 2차 나머지 금액으로 총 분양가격의 10%인 8,424만원은 잔압해야 합니다. 중도금 전액대출이 가능해서 60%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금 납입할 때 필요한 현금은 없습니다. 잔금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취득세와 이자, 기타 등기비용을 포함해서 2억 8,163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알파에는 중도금 대출이자와 옵션, 확장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잔금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계산한 70%는 2억 8,163만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DSR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70에서 80%를 모두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0%의 한도로 4억 2,116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4억 5,007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의 한도로 3억 3,692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5억 3,430만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4억 원을 주택담보대출 30년 금리 7%로 대출을 받는다면 월 266만 1210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생각해서 여유로운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84 타입을 잔금대출 70%의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면 3억 8,374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보면 50% 대출 때는 6억 1,045만원, 40% 대출 때는 7억 2,381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6억 원을 30년 동안 금리 7%로 대출받는다면 월 399만 1,815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 받을 때 변경된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신용, 수수료, 옵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최대 대출 한도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본인에 해당하는 대출 한도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현금 범위보다 여유로운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3월 6일 특별공급, 3월 7일 1순위 청약이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인천 거주 무주택 세대로 입주자 저축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 추천 16세대는 기관 추천을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해당 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16세대입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서울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낙첨자를 포함한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정기준표 점수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35세대입니다.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눕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보유자에게 30%의 비율로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추첨제를 포함해서 경쟁이 생기면 서울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생애 최초 16세대입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춘 분 중에서 소득에 따라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일반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도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분에게 30%의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1인 가구에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 아닌 경우로 구분하는데 1인 가구 중에서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5구 타입만 청약 가능합니다. 노붕부양 4세대입니다.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공급 98세대로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결론. 5호선 양평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초등학교도 도보 통학 가능합니다. 인근에 롯데마트, 코스트코,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많고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자이 브랜드는 이점이고 707세대는 대규모 아파트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 신축 브랜드의 대규모 아파트가 없어서 입주 후 양평동 인근 대장 아파트로 지역 부동산 시세를 이끌 예정입니다. 다만 신길 뉴타운, 신정, 신도림 등 동일 수구권 지역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인근에 주로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후 문제입니다. 모든 타입에서 16층 이상, 중고층이 조합원부 물량으로 배정되어 추천 기회가 없는 것은 투자, 실거주 측면에서 단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영등포 인근 지역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세에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영등포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어서 대출 규제, 세금 등의 제한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분위기에서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다만 26년 입주로 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 제한 1년으로 조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분양가격 자체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만 세금 이자 등을 제외할 경우 분양가격은 높은 편이고 투자 수익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이던 21년 말과 22년 시세 수준을 회복해야 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